글로벌 경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3월부터 일반 또 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발간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경제 콘텐츠 발간을 이렇게 재개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란,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중동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그다음에 국내의 정치적 격변,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대내외 정치 경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다시 경제 시평이나 경제 보고서를 좀 다시 발간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요청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사정상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경제 보고서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지향하는 바는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 경제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한 세부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재테크 차원의 뭐 그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대내외 경제 대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세 흐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뭐 주식 투자가 됐든 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아니면은 무슨 다른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제대로 된 경제 대세에 대한 그 파악이나 이해 없이는 모든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죠.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이제 10년 만에 다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연구소가 다시 올 3월 달부터 재개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기에 앞서서 올해 저희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창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제 25년이 이제 경과했는데요. 만으로 치면은 25년이고 횟수로 치면 26년 되는데 돌이켜보면은 순식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 그런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 어떤 인생의 상당 부분도 지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제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좀 할 생각으로 이런 글로벌 경제 발간을 다시 재개하게 됐고 그와 더불어서 유튜브 동영상 촬영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연구소는 2000년에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시작된 해죠. 2000년 5월 달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연구소 설립하기 전에 설립 준비 작업으로 그 당시에 경제보고서를 발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 1월부터 경제보고서를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1월부터 연구소를 창립한 2000년 5월 5달 정도까지 경제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만든 경제보고서를 2000년 5월 달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구소 창립식을 당시 남산에 있던 하얏트 호텔에서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당시에는 거창하게 했었죠.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서 창립식을 했고 그때 이제 만들어뒀던 그 경제 보고서들을 이제 쭉 전시를 했었습니다. 전시를 하고 앞으로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이제 출범하는데 이런 이제 경제 컨텐츠들을 만들고 또 정책 연구라든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정책 연구 영역이라든지 또 기업들을 상대로 한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등등 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그 창립식 한 날에 경제 보고서를 이제 구경하시라고 한 30시간 했던 몇십 개 정도를 비치를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식이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보고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구경하라고 놔둔 걸 다 그냥 몰래 가져가시는 바람에 보고서가 다 없어져 버렸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가져가셔서 많은 참고도 하셨고, 하시고 또 연구소에도 많은 나중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달에 이제 연구소가 창립이 돼서 연구소가 그동안에 쭉 해온 그 일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 컨텐츠 발간 사업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경제 보고서라든지, 또 연구소의 간판 보고서였던 경제 시평,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이슈 등등 이런 경제 컨텐츠 발간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를 연구하는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들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 보고서라든지 일본 경제, 인도 경제, 러시아 경제, 북한 경제까지 이렇게 발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인도 경제나 러시아 경제, 북한 경제는 아쉽게도 이제 연구소 사정으로 인해서 발간하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이런 지역 경제 보고서들을 발간을 했다라는 것은 연구소 치고는 상당히 글로벌 경제를 이렇게 전부 이렇게 포괄해서 연구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들은 농담 삼아서 저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김광석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보고서들을 만들어내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연구소 와서 보니까 10명도 채 안 되는 인력밖에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저희 연구소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게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 부동산 보고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동산 이렇게 광풍이 불었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혼란이 극심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이렇게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뒤집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 데이터가 없냐, 빨리 실거래 데이터를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2006년인가에 이제 실거래가 정비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비사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2010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거래가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실거래가 통계가 발표되니까 저희 연구소가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김광석 경제연구소 K-세리 부동산 지수라는 걸 이제 연구해서 내놓는데, 이 부동산 지수가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지수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에도 이렇게 몇 차례 기존에 나와 있는 부동산원이라든지 기타 민간 기관이라든지 국민은행 이런 데서 만들어낸 지수들이 조금 지수들이 통계적인 좀 결함들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 부동산 실거래 상황을 100% 다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걸 이제 보정한 K-세리 부동산 지수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네이버하고, 당시에는 다음이었죠. 지금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네이버하고 다음에서도 이제 저희 연구소에 의뢰를 해왔어요. 부동산 보고서 부동산 지수 개발을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도 그런 이제 포털 업체들이, 그 당시에는 포털이었죠. 업체들하고 이제 공동으로 그런 지수를 개발해서 하면은 연구소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네이버든 다음 카카오든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실패하고 이제 저희 연구소 단독으로 부동산 지수 개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연구소가 각종 서적들을 출간을 많이 했죠. 경제보고서 외에도 이제 서적들을 출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광석 경제연구소의 어떤 전문성, 연구 역량을 일반 국민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게 2003년에 발간된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권까지 발간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
책값이 3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보통 책 한 권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니까 거의 책값이 10배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비쌌어요.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디서도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경제 전문적인 어떤 그 이론을 바탕으로 또 현실 데이터 팩트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해서 각종 국내외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룬 전문적인 경제 서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100억 벌기 부자 아빠 되기 막 이런 그 재테크 관련한 그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유행하던 때였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설득력이 없거나 정말로 그 빈약한 그런 경제 보고서들이 막 크게 유행하던 때거든요. 근데 이 현실과 이론의 한국 경제가 딱 출간되면서부터 거의 그런 것들이 됐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일반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3년이니까 2000년에 연구소가 창립돼서 2003년에 나왔으니까 3년 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실과 이런 한국 경제라는 책을 발간하고서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정부기관이라든지 기업 외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아마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 2, 3권을 이렇게 출간을 이렇게 연달아 하고서 그 뒤에 이제 한참 뒤에 4권을 출간할 이제 준비를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 준비를 쭉 하면서 실제로는 출간을 못했습니다. 4권은 사실 지금도 기회가 되면 4권을 출간을 이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4권에서는 이제 1, 2, 3권에서 다소 이제 좀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이제 보완, 개정하는 그런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그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국내의 경제 어떤 이슈들이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 나름대로의 전문적이고 독특한 그런 어떤 그 분석 기법이나 방법 등을 동원해서 제 4권을 현실과의 함께 4권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왔고 또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4권은 아마 출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프라인 일반 서적에서 판매하기보다는 온라인 버전으로 이렇게 아마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적에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쯤 제 4권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래전부터 이제 현실과 이런 함께 이제 4권을 좀 출간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연구소가 했던 것들이 정부 정책 연구 용역, 그다음에 산업 컨설팅, 기업 컨설팅 등 컨설팅을 수십 건의 컨설팅 등을 쭉 해왔죠. 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렇게 알만한 곳에는 저희 연구소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김광수하고 김광수 경제연구소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당시 산업통상부라든지 뭐 기타 각종 이런 정부 기관들에서의 어떤 정책 연구 용역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방직협회라든지 화섬협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업계 협회나 업계들로부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뢰하는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경제전망 세미나를 했죠. 2010년부터인가 2009년인가 2010년부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경제전망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거의 뭐 연말에 세미나를 하면 거의 막 2,000명, 막 3,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 오셔서 그 강연장이 그 당시에는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연장이 거의 없었어요. 없고 딱 한 군데가 두 군데 저기 어디였다 보라매 공원 서울 그 관악 그 신림동에 있는 보라매 공원 쪽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강연장하고 코트라인가? 하여튼 그 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코르트라는 그 대관료가 엄청나게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라매 공원에 건설공제조합인가 뭔가 그 회관 있었거든요. 거기 대강당 빌려가지고 거의 막 하루에 그 수용을 못, 거기 많이 들어가봐야 600명, 700명인데 막 2,000명, 3,000명 이렇게 하니까 막 3일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했었죠. 경제전망 세미나 같은 거.
그다음에 언론기고, 그다음에 각종 외부 강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공부방도 이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2000년에 이제 연구소를 창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구소가 해온 일들을 보면 정말로 그 어느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연구소의 연구 인력이 50명, 100명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정말로 제가 제 젊었던 시절의 모든 그 열정과 모든 그런 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일을 해왔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거 다시 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불가능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제 연구소도 왜 없이 타격을 받죠. 거의 대외적인 활동이 다 이제 멈춰버리게 되니까 심각한 타격을 받죠. 그런데 와중에 정말로 그 운 좋게 천운이라고 할까요? 운 좋게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 프로젝트 의뢰를 받아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소가 이제 설립한 이래로 처음으로 연구소를 이제 재정비한다 그럴까요? 좀 정리한다고 약간 이제 좀 줄일 수밖에 없는 팬데믹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외부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만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경제 시평도 종료를 하고 그 뒤로는 경제 보고서는 계속 발간돼서 작년 10월까지 계속 경제 보고서를 냈어요. 기업 구독자들이나 기업 회원들 일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10월까지 경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다가 이제 경제 보고서도 작년 10월에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2000년 연구소 설립할 때부터 2024년 10월까지니까 만 25년이죠. 25년 동안에 연구소가 발간한 각종 보고서 종류가 5,000편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간으로 평균해 보면 200편씩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200편씩 연구 보고서를 냈다라는 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구기관들도 이런 정도까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때 저희가 이제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위탁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올 1월 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종료하면서 이제 다시 연구소가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여력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조금 이제 다시 그 연구소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랄까 여력이 생겼다 그럴까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올 3월 달부터 다시 경제 콘텐츠 발간 사업 그걸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하는데 이제 글로벌 경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3월부터 일반 또 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발간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경제 이제 콘텐츠 발간을 이렇게 재개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란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중동 문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 제2기 정부의 출범, 그다음에 국내의 정치적 격변,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정치적 변화 등등 여러 가지 대내외 정치 경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다시 경제 시평이나 경제 보고서를 좀 다시 발간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그동안에도 많았습니다. 그런 요청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사정상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글로벌 경제라는 이제 보고서를 3월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이제 10회가 발간이 됐죠. 주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35회 이상 목표로 해서 발간하는데 글로벌 경제 보고서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지향하는 바는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 경제 정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한 세부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재테크 차원의 뭐 그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대내외 경제 대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대세 흐름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뭐 주식 투자가 됐든 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아니면은 무슨 다른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제대로 된 경제 대세에 대한 그 파악이나 이해 없이는 모든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죠. 거의. 물론 각종 뭐 국내외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채널이든 아니면 연구기관들 뭐 이런 등등에서 각종 뭐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지난 25년 동안 그런 많은 기관들이나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독보적인 띵크탱크로서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것이 그런 기관들과 차별화된 그런 기관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김광수 경제연구소만의 어떤 창의적이고 정확한 그런 어떤 연구 역량 이런 것들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 목표로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기본적으로 팩트에 대한 분석, 현실에 대한 분석이죠. 팩트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이 티어리, 팩트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많은 구슬이 있어도 실로 꿰야 보이듯이 팩트만을 나열한 것만으로서는 경제 대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꿰일 수 있는 이론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와 이론, 현실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전망도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초점을 두어서 글로벌 경제를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이제 차원의 글로벌 경제를 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를 홍보하고 또 일반인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장으로서 이제 또 유튜브 채널을 다시 활성화시키자, 재개하자라고 해서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을 다시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도 드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김광수 연구소 유튜브 채널과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동영상은 인사 말씀 이걸로서 이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